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우리나라 경제 수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겸 경제부총리입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임을 밝혔죠. 여당 의원들의 강력한 질타가 이어지자 이미 VIP께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의례적입니다. 국회에서 자기의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이 VIP와 장관과는 굉장히 내밀한 관계거든요. 이 내밀한 관계를 정치권에서 자기가 밝혔다는 거, 그만큼 자기가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거거든요. 홍남기 부총리가 왜 화가 났냐 생각해보면 이거죠. 많은 투자자들을 화나게 했던 대주주 요건 3억 원으로 더 이제 강화하는 거죠. 그거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미 투자자들과 여당에서는 반발이 심했죠. 특히 개미 투자자들은 국회나 청와대에다가 홍남기 부총리를 해임해야 된다라는 청원까지 올렸죠. 결국에는 정부는 기존대로 10억으로 가야 된다. 그거를 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결국에는 양측 간에 줄다리기에서 어디가 힘이 셀 수밖에 없습니까? 청와대죠, 당연히. 임명권자인데, 장관을 임명하는 임명권자인데, 이거는 시소 게임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헤게모니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에 따라서 홍남기 부총리가 굉장히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역대 두 번째로 오랫동안 역임한 부총리더라고요. MB 때 박재원 전 장관 다음으로. 근데 600일을 넘었다고 해요. 굉장히 오래 한 겁니다. 1년 반 정도가 장관 임기 평균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600일 넘었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찾아보겠습니다. (9월) 말에 660일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700일 넘어가는 거죠. 아마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왜 사임을 표명했을까 몇 가지 요인을 좀 살펴보면, 이분은 기획예산처 사람이죠. 이분 예산 전문가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코로나라는 블랙스완은 아예 제외하고 경제가 계속 다운턴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금이 나올 구멍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경제의 활력은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저성장으로 꼬라박고 있는데, 이거를 활력을 올려줘야 될 무슨 경제 섹터나 부밍이 일어야 되는데 이게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야지 세금을 더 거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산 전문가들은 세입 예산을 가장 중요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나라 곳간이니까. 지금 세입 예산이 들어올 데가 없는데 세출 예산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도 되게 갑갑하죠. 그런 니즈가 계속 위에서 내려오는데 또 밑에서는 여기저기 돈 달라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세금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이미 세법 개정안으로
시행령이 못 박혀 있더라고요. 2021년에 하려고 했던 거를 이미 못 박아놨던 거더라고요. 물론 정책이란 게 그때 현실마다 그때 그 상황에 가장 걸맞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의 일관성이란 게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고 한 나라의 경제 수장이라면 한 나라의 나라 국간의 국간직이라면 나라 재정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은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고 또 옛날에 그 세법 개정안 파동이 있었죠. 2015년도에 그때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팍 점프를 뛰었습니다. 지금 40%까지 그때 43%까지 뛰었었는데요. 이게 10명 중에 4명이 근로소득세를 안 낸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개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아니 이 XX는 주식을 더 부밍시켜야지. 우리나라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돈 벌 데가 어디 있어? 저금리인데 저축할 거야? 주식밖에 더 있어? 부동산 다 틀어막아 놓고선 주식밖에 더 있냐고. 근데 대주주요건을 올려서 주식시장을 죽일라 그래? 이거 완전 나쁜 XX 아니야.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논리입니다. 주식을 더 부밍을 시켜가지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을 더 살려서 경제를 살려야지. 그거 하나 부밍을 하려고 그러는 그 섹터를 과세를 통해서 죽여? 지금 이 논리입니다. 근데 국가 경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 투자자만 중요합니까? 모든 산업 섹터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양도세 많다 그러죠. 토지에 투자한 사람들은 토지 양도세 많다 그러죠. 사람들이 뭐 과세자들은 지금 과세자보다 조금 위에 매출 나는 사람들은 과세자 비율을 매출 기준 더 완화해 달라 그러죠. 우리 사회 모든 산업 섹터나 모든 그 복잡한 그 가운데서 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가 지금 세금 조금 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속해야 되는 사람, 상속 받아야 되는 사람, 증여해야 되는 사람, 증여 받아야 되는 사람, 증여세 많다, 상속세 많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국가라는 하나의 유기체를 봤을 때 그 5천만 명의 니즈를 어떻게 다 맞춰줍니까? 그 어느 하나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거죠.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계속 욕을 먹었던 게 그런 그 2015년도에 연말정산 그 파동이 있었고 또 종교인 소득세 과세도 계속 찔끔찔끔 과세 이연을 연장해주면서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 수장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한테는 진짜 이거는 빙산의 일각인데 나라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완치 엄청난 거를 산업을 죽이려고 하는 무슨 나쁜 악독한 경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지금 돼버렸고 또 옆에 다른 경제부처 수장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정치권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역학관계에서도 지금 뭐 막 세법 개정을 해서 뭐 더 이쪽을 부맹시키겠다 막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는 장관도 있고 다른 경제부처 장관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엄청 지금 스트레스가 그게 달한 거로 보입니다. 올해 또 환갑이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시겠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나라의 경제, 한나라의 국가 정책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설령 그게 표값이 떨어지는 거라고 하더라도 한번 나라가 하겠다고 하는 거는 계속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서 그거를 그 섹터를 키워주려면은 이거를 과세를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은 바이오 섹터에서는 우리 바이오 섹터 이거 산업의 쌀인데, 빅데이터 이거 산업의 쌀인데 여기 과세하지 마. 그쪽 산업 섹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화학 섹터에서는 우리도 과세하지 마. 자동차 섹터에서 우리 과세하지 마. 우리 수출할 때 과세하지 마.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나라도 세금 내기 싫죠. 누가 세금 내기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나라 경제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소득세가 그 3대 세수 중에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3대 세수 중에 넘버 원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84조 5천억 원이 거쳤고 2019년도에 83조 6천억 원이 거쳤습니다. 한 1조가량 떨어졌네요. 이게 지금 계속 추경을 매년 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에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또 재정을 퍼부어야 될 섹터는 계속 늘어나고, 예산 전문가가 봤을 때는, 재정 전문가가 봤을 때는 진짜 이게 지금 너무 답답해서 막 미칠 것 같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도 이제는 훌훌 털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거죠. 이분의 마음이 일견 이해가 갑니다. 뭐 대통령께서 반려를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분은 이미 내려놓고 싶은 거죠. 굉장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크게 났기 때문에. 아무튼 한번 지켜보시죠. 저도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벌고 싶고, 부동산 투자해서 돈 많이 벌고 싶고, 뭐 채권 투자해서 돈 많이 벌고 싶고, 리츠 투자해서 돈 많이 벌고 싶은 그냥 한 명의 서민일 뿐입니다.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서운하죠. 저도 그냥 똑같아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는 거죠. 경제 상황이. 이상 토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